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내일 바로 귀국할 거야. 간단한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나는 귀국할 거야. 네. 나는 귀국을 하려는 의지와 계획이 있어 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나는 귀국할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표현이 됐지요? 我要回国.我要回国. 귀국하다라는 회고 앞에 야오가 나오게 되면 회고 하려는 계획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어지지요. 이번에는 나는 내일 귀국할 거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지요? 我明天要回国. 我明天要回国. 그렇죠. 내일, 明天, 귀국할 거야. 要回国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죠. 이번 문장은 我要回国 뒤에 러가 하나 더 붙어서 我要回国了. 我要回国了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장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키는 아무래도 이 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장 끝에 있는 이 러, 우리 어떻게 이해를 했었죠? 네, 상황이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어 준다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드렸었지요. 나는 귀국을 하려는 그러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어 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어지면서 나는 곧 귀국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장에서도 我明天要回国 뒤에 러가 붙어서 我明天要回国了. 我明天要回国了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나는 내일 곧 귀국을 하려고 해. 나는 내일이면 곧 바로 귀국을 할 거야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我要回国了든지 我明天要回国了든지 야와 러가 이렇게 같이 활용이 되어지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가까운 미래에 귀국을 하는 그러한 상황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걸 수학 공식화 시켜 본다면 야오 뭐뭐뭐러가 되어지겠죠. 어떠한 동작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하게 되어진다 말인즉슨 곧 무엇 무엇 하다, 곧 무엇 무엇 하려고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문장들을 문법 책에서는 임박태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곧 임박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좀 더 강조를 해서 좀 더 임박한 걸 표현해 주고 싶어요. 더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거야 라고 표현을 해주고 싶어요. 어떠한 단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찌오 혹은 콰이라는 이 두 개의 부사의 도움을 받아서 좀 더 긴박하게 임박한 걸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공식화 시켜보면 就要뭐뭐뭐了，就要뭐뭐뭐了， 快要뭐뭐뭐了，快要뭐뭐뭐了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때 야오가 생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야오가 생략이 되어지면 어떠한 형태가 되어지겠어요? 就뭐뭐뭐了, 快뭐뭐뭐러의 형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잘 감이 안 오죠? 문장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아까 만들어 보았던 나는 곧 귀국할 거야. 我要回国了. 이 문장 야와 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귀국을 하는 상황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이걸 조금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要回国了 앞에 찌우라는 부사를 한 번 더 넣어줌으로써
곧 귀국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네, 조금 더 긴박하게 더욱더 임박한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我就要回国了我就要回国了 또 다른 표현으로는 我快要回国了我快要回国了 라고 해줄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要가 생략이 되어져서 我就回国了我就回国了 또는 我快回国了我快回国了 라고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내일 곧 귀국할 거야 라는 문장을 좀 더 긴박하게 조금 더 임박한 표현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서두에 나는 내일 곧 귀국할 거야 라는 문장 만들어 보았었어요. 어떻게 됐었죠? 我明天要回国了我明天要回国了라고 표현을 해주었어요. 물론 야와 러를 사용함으로써 곧 귀국을 한다, 내일이면 귀국을 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표현해 줄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긴박하게 표현을 하려는 거죠. 그럴 때는 찌우나 쿠아이를 넣어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각각 문장 만들어 볼까요? 我明天就要回国了我明天就要回国了我明天快要回国了我明天快要回国了 라고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맞고 한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를 참 괴롭히지요. 헷갈리게 만들고. 네, 일단 정답을 말씀드리면 我明天就要回国了 요거는 맞는 문장이고요. 我明天快要回国了 요 표현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업을 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기억을 하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헷갈려요. 뭐가 안 된다 그랬지? 찌우가 안 된다고 했었나? 쿠아이가 안 된다고 했었나? 네,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찌우와 쿠아이에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곧 무엇 하려고 한다라는 야오 뭐뭐물러 앞에 찌우와 쿠아이가 붙어있는 형태잖아요. 먼저 이 쿠아이라는 단어는 빠르다라는 의미의 형용사이지만 부사로 활용이 되어질 때는 빨리, 어서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임박태에서 쿠아이가 사용이 될 때는 곧 머지않아 뭐뭐 하다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요? 빨리, 어서. 네, 요걸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찌우는 뭐예요? 찌우? 네, 바로 나오시죠? 곧, 바로, 즉시. 네, 곧, 바로 어떠한 것을 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로 우리 충분히 바로 이해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찌우가 또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해요. 간혹 어떠한 걸 하게 되면 어떠한 걸 하다. 네. 어떠한 두 가지 동작이나 두 가지 상황이 나왔을 때 그것을 연결해주는 이거 하게 되면 이거 하게 되다 라는 의미로 활용되어질 때도 이 찌우를 활용해 볼 수 있죠. 네, 이러한 의미들과 이러한 역할들을 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문장을 이해해 볼게요. 我明天就要回国了 라는 이 문장을 나는 明天 네, 내일 그냥 내일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시간이 되면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일이라는 시간이 되면 내일이 되면 곧 바로 要回国了 네, 귀국할 거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문장이죠. 네, 이렇게 하면 왜 찌우가 되는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我明天快要回国了 라고 하면 나는 내일
빠르게 어서 귀국하려고 한다? 언뜻 한국말로는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중국에서는 어색한 표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콰이를 아예 없애주거나 아니면 찌우를 사용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일과 같은 시간을 나타내어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 콰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春节快要到了. 春节快要到了. 네, 春节 뭐예요? 설날이죠. 설날이 快要到了. 快要到了. 네, 곧 다가온다. 네, 설날이 곧 다가온다라는 이 문장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이번 문장은 他春节快要到了. 他春节快要到了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는 春节 설날에 快要到了. 快要到了. 네, 곧 도착한다. 그는 설날에 곧 도착해 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먼저 두 번째 문장은 맞았는지 틀렸는지 바로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는 春节 설날에, 네, 설날에 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으니 콰이를 사용할 수 없다. 요건 방금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은 틀린 문장인 거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문장도 보면 春节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왔으니까 快要到了 틀린 거네 라고 네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똑같은 春节 설날인데 왜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각 문장 속에서 문장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번째 문장, 그는 춘절이라는 그 시기에 네, 시간 부사가 되어지겠죠. 반면에 첫 번째 문장에서 춘지에는 주어가 되어지겠죠. 춘절이 곧 다가온다. 설날이 곧 다가온다. 네,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언뜻 보면 설날이기 때문에 시간을 나타내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날이 곧 다가온다 라는 의미로서 春节快要到了 이 표현은 맞는 문장이 되어지겠고요. 그라는 주어가 춘지의 설날이라는 시간 부사에 곧 도착한다 라고 표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就要到了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시간사 혹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만 알고 있으면 이거 시간사 아니야?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처럼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정을 할게요. 그냥 시간사,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시간 부사라고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2点快要到了2点快要到了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일단 2点이라는 것을 주어로 보고 2시라는 시간이 快要到了 곧 도달해 곧 2시가 돼 2시가 곧 다가와 라고 한다면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어지겠죠. 하지만 2点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졌다고 본다면 주어가 2시라는 시간에 그러니까 시간 부사가 되어지겠죠. 2시라는 시간에 곧 도착해 라고 본다면 이 문장은 찌우로 고쳐서 활용하셔야겠죠. 네, 누군가가 주어가 2시에 곧
도착해 라는 의미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2시가 곧 다가온다 라고 표현하기보다 곧 2시야 라고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快要2点了. 快要2点了. 네, 여태까지는 快要 뭐뭐뭐러 네, 사이에 동사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동사가 꼭 아니어도 됩니다. 네, 2시라는 상황에 곧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다면 快要2点了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이보다 좀 더 간결하게 하고 싶다면 快2点了 快2点了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뭐는 되고 뭐는 안 돼요 라고만 하면 수업 빨리 마칠 수도 있는데 시간 지나면 헷갈리실까 봐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네, 또 장황하게 늘어졌습니다. 일단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동작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곧 발생할 거야 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싶다면 네, 야오 뭐뭐뭐러 혹은 찌우 야오 뭐뭐뭐러 찌우 뭐뭐뭐러 혹은 콰이야오 뭐뭐뭐러 혹은 콰이 뭐뭐뭐러 이렇게 5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 문장에 시간 부사가 등장한다. 그러면 네, 콰이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이에요. 곧 퇴직해.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상황이나 동작이 곧 발생할 거야 라는 의미를 표현을 하는 임박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야오 뭐뭐뭐러의 형태로 문장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좀 더 임박한 상황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싶다면 찌오 혹은 콰이라는 부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또 야오가 생략이 가능하기도 했었죠. 그는 곧 퇴직한다 라는 문장을 이 다양한 경우로 정리를 해본다면 야오 뭐뭐뭐러를 사용을 해서 타야오 토이시울러 타야오 토이시울러 라고 해줄 수도 있고 찌오 혹은 콰이의 도움을 받아서 타찌오야오 토이시울러 타콰이야오 토이시울러 라고 해줄 수도 있고요. 네, 야오가 생략이 되어져서 타찌오 토이시울러 타콰이 토이시울러 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박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바로 시간부사죠. 시간부사가 있는 문장, 그는 내년에 곧 퇴직해. 정리를 해본다면 明年 같은 시간부사가 있는 문장인 경우에는 찌우가 들어가는 문장은 가능하지만 콰이가 있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단순 암기로만 기억하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헷갈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볼 때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했었죠? 네, 내년이 되면, 내년이라는 시간이 되면 곧 바로 퇴직해 라고 문장을 이해를 하셔야 찌우는 가능하지만 콰이는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륙하다, 날아오르다, 起飞, 起飞, 起飞. 곧, 즉시라는 부사예요. 马上, 马上, 马上. 人家, 人家라는 단어예요. 네, 사람, 집, 네. 집이라는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네, 어떤 누군가가 네, 불특정한 어떤 사람을 가리킬 때 활용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타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보다 그냥 人家를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자기 자신을 마치 3인칭화 시켜서 표현하기 위해서 이 人家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문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화, 상호 간의 대화로 의미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人家, 人家, 이사하다, 搬家, 搬家, 搬家. 기차가 곧 출발한다 라는 문장 만들어 볼까요? 네, 필요한 단어 모으셨죠? 火车就要开了火车就要开了라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차, 火车 火车있지요. 그리고 출발하다 라는 단어 출파를 떠올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괜찮아요. 사용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카이라는 동사를 활용해 보았어요. 우리 이 카이라는 동사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활용이 되어지지요. 어떤 기계를 켜다, 불을 켜다, 운전하다 라고 할 때 다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출발하다, 출동하다 라는 의미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곧 출발한다, 임박태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就要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물론 就만 활용해도 되지요. 그리고 혹은 야오만 넣어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就要 둘 다 넣어줬고요. 물론 快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기차가 곧 출발해 火车就要开了火车就要开了 비행기가 곧 이륙한다 라는 문장도 만들어 볼까요? 네, 문장 준비되셨나요? 飞机快要起飞了飞机快要起飞了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비행기 飞机 飞机이지요. 네, 곧 이륙한다. 快要起飞了라고 해보았는데요. 물론 다른 조합 다 가능하겠죠. 네, 비행기가 곧 이륙해요. 飞机快要起飞了飞机快要起飞了 곧 비가 오려고 한다.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马上就要下雨了马上就要下雨了 네, 그냥 就要下雨了라고만 표현해 주어도 되는데 그 앞에 马上이라는 부사를 한 번 더 넣어서 정말 곧 올 것 같은 표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马上就要下雨了马上就要下雨了人家快要等死了人家快要等死了라는 문장이에요. 여기에서 人家라는 것은 불특정한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네, 그 사람, 특정한 어떤 그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네, 대화를 통해서 이 人家가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유추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뒤를 보면 快要等死了라고 되어져 있어요. 네, 等 기다리다. 네, 기다린 결과 死 죽다. 네, 기다리다 죽다. 그런데 快要 러가 있으니까 곧 기다리다 죽을 것 같다. 요 정도의 느낌의 표현이 되어지겠죠. 네, 人家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기다리다 죽을 것 같아. 요 정도의 문장의 표현이 되어지겠습니다. 人家快要等死了人家快要等死了他下个月要结婚了他下个月要结婚了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는 下个月下个月 네,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要结婚了要结婚了 네, 곧 결혼을 한다 이지요. 그는 다음 달에 곧 결혼해. 다음 달이 되면 다음 달이면 바로 결혼해 라는 문장이 되어지겠죠. 물론 여기에서 쭈나 콰이를 넣어서 뭔가 좀 더 임박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음 달이라는 시간 부사가 있기 때문에 콰이는 사용할 수 없겠죠. 네, 그는 다음 달이면 바로 결혼해. 他下个月要结婚了他下个月要结婚了这个周末我就要搬家了这个周末我就要搬家了 네, 这个周末这个周末 이번 주말이죠. 이번 주말에 我 나는 就要搬家了就要搬家了 네, 곧 이사해겠죠. 이번 주말에 나 곧 이사해 라는 문장이에요. 네, 여기에서 주어 앞에 这个周末 뭐겠어요? 네, 시간을 표현해주는 시간 부사이지요. 주어 앞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역시나 시간을 표현해주는 시간 부사입니다. 이번 주말이 되면 곧 이사해이기 때문에 찌우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콰이는 사용 불가능하겠죠. 네, 이번 주말에 나 곧 이사해. 这个周末我就要搬家了这个周末我就要搬家了明晚就要回香港了明晚就要回香港了라는 문장이지요. 明晚 뭘까요? 네, 明天晚上이지요. 내일 저녁입니다. 내일 저녁에 就要回香港了就要回香港了 뭘까요? 네, 回 되돌아가다, 香港 홍콩, 홍콩으로 되돌아가다 앞에 就要 그리고 러가 있기 때문에 내일 저녁이면 바로 홍콩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일 밤에 내일 저녁에 홍콩으로 되돌아갈 거야. 明晚就要回香港了明晚就要回香港了电影一会儿就开始了电影一会儿就开始了라고 되어져 있어요. 电影 영화죠. 영화가 一会儿 네, 잠시 잠깐 있다가 就开始了就开始了 곧 시작한다. 네, 영화가 잠깐 있으면 곧 시작해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홀이라는 것도 네, 그냥 뭐 내일, 모레, 내년 이런 것만 시간 부사가 아니라 이 또한 시간 부사로 생각을 하셔서 네, 쿠아이가 아닌 찌오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영화가 곧 있으면 시작해. 电影一会儿就开始了电影一会儿就开始了再等一会儿就可以了再等一会儿就可以了라고 되어져 있어요. 再等一会儿再等一会儿 뭘까요? 再 다시 等 기다리다 一会儿 잠깐 잠시 동안 네 잠깐 더 기다리다 하겠지요. 뒤에 보니까 就可以了就可以了 뭘까요? 곧 바로 되다. 네, 잠깐 기다리면 곧 됩니다. 네,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잠깐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좀 더 기다려주세요. 再等一会儿就可以了.再等一会儿就可以了.